소니가 경기 후 제일 먼저 달려갔던데 무슨 얘기한 거죠? 토트넘 찬밥 신세던 단주마 한마디. 영국 전체가 손흥민에 감동한 이유. 토트넘은 29일 새벽 4시 30분, 한국 시간, 잉글랜드 이스트 서섹스 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에서 홈팀 브라이튼 앰퍼샌드 알비온에 2에서 4대패를 당했다. 승점 36점의 토트넘은 리그 5위를 유지했다. 브라이튼 30점은 9위서 8위로 뛰어올랐다. 손흥민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수비진이 구멍이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주장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면서 리그 5호 도움을 올렸지만 팀의 대패를 막지 못했다. 토트넘이 0에서 4로 뒤진 시점에 나온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부상으로 수비진이 와르르 붕괴된 토트넘이다. 지난 24일 에버튼전서 햄스트링을 다친 주전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최소 5주간 결장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풀백 데이비스와 로얄에게 중앙 수비를 맡겼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내리 4골을 내주며 처참하게 무너졌다. 경기 후 손흥민은 이례적으로 동료들에게 큰 소리를 냈다.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동료들에게 화를 낸 것은 거의 보기 힘든 일이다. 그는 믹스트존 인터뷰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화가 났다. 쿨루셉스키 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착한 주장 손흥민, 왜 버럭 화냈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은 강하다. 우리가 마지막 15분간 뛴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큰 경종이라며 선수들에게 경고했다. 이유가 있었다. 토트넘 선수들이 쓸데없는 파울로 페널티킥을 2개나 내줬기 때문이다. 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쿨루셉스키가 데니 웰백의 유니폼을 잡아당겼다.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주앙 페드로가 키커로 나서 깔끔하게 골을 넣었다. 브라이튼이 2에서 0 리드를 잡았다. 쿨루셉스키의 현명하지 못한 플레이가 토트넘 추격에 스스로 죄를 뿌린 격이 됐다. 쿨루셉스키 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착한 주장 손흥민, 왜 버럭 화냈나?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지오바니 로셀소까지 끔찍한 실수를 범했다. 로셀소는 박스 안에서 퍼거슨을 뒤에서 걸어 넘어뜨렸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페드로가 키커로 나서 멀티골을 기록했다. 원정에서 0에서 4로 뒤진 토트넘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만약 쿨루셉스키와 로셀소가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다면 토트넘이 2에서 2로 동점으로 경기를 끝낼 수도 있었다. 두 선수의 어이없는 파울이 결국 토트넘 패배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손흥민도 화를 참지 못했다. 쿨루셉스키 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착한 주장 손흥민, 왜 버럭 화냈나? 손흥민은 선수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페널티킥을 내준 실수가 큰 문제였다. 페널티 상황에서 더 집중해야 한다. 며 쿨루셉스키와 로셀소를 저격했다. 오죽하면 손흥민이 화를 냈을까 싶을 정도로 토트넘 경기력은 처참했다. 2. 아시안컵 참가 전 마지막 손흥민 황희찬에 내려진 부상주의보. 2023년 마지막이자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1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손흥민, 토트넘과 황희찬, 울버햄튼에게 부상주의보가 내려졌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표팀 소집훈련에 합류하거나 전반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과 황희찬은 연말 박싱데이 일정을 소화 중이다. 2에서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두 선수는 이제 올해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난 뒤에는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 황희찬은 31일 오전 0시 이하 한국 시각 에버턴과 2023-24 EPL 20라운드를 치르고 손흥민은 31일 오후 11시 본머스와 홈경기에 출격할 예정이다. 아시안컵을 위해 득점포를 가동하고 대표팀에 합류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황희찬은 지난 28일 열린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팀의 4에서 1
대승을 이끌었지만 부상으로 전반도 끝나기 전에 교체돼 우려를 자아냈다. 전반 추가 시간 볼 경합 과정에서 황희찬은 상대 골대 앞에서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그라운드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결국 황희찬은 팀 동료 장 리크너 벨레가르드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나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표팀 입장에서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울버햄튼 게리 오닐 감독은 31일 열리는 에버턴과 홈 경기에 또 다시 황희찬 기용을 시사해 또 다시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큰 위기는 넘겼지만 또 다시 무리했다. 허리 부상이 재발한다면 대표팀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EPL 정상급 공격수로 매 경기마다 상대 집중 견제에 시달리는 손흥민 역시 항상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손흥민은 통산 11번이 맞대결서 6골 2도움을 기록한 본머스 킬러이기 때문에 상대의 집중 견제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최대 라이벌 일본은 이미 미토마 가오로 브라이턴 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다가오는 아시안컵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 중인 두 선수가 부디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합류하길 바랄 뿐이다. 3. 최고의 옵션으로 생각 중. 전 경기 출전 오른쪽 화살표 선발 5경기 추락한 MF. 겨울 이적 시장서 떠날 가능성 위 화살표. 축구 매체 풋볼 이탈리아는 28일 한국 시간 유벤투스는 토트넘 호스퍼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보도했다. 호이비에르는 바이에른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사우스햄튼 등을 거쳐 지난 2021-22 시즌 토트넘에 합류했다. 특유의 단단한 체격, 풍부한 활동량, 체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힘을 보탠다.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나 태클로 상대를 공을 뺏고 세컨드볼을 따는 데 능하다. 유사시엔 중앙 수비수까지 소화할 수 있다. 전투적인 스타일이지만 부상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리그 전 경기 풀타임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164경기 10골 16도움을 기록했다. 덴마크 축구 국가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2014년 5월 A매치 데뷔 후 꾸준히 대표팀에 차출됐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0와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다. 덴마크 유니폼을 입고 73경기 7골을 올렸다. 이번 시즌엔 출전 시간이 부족하다. 호이비에르는 토트넘의 다른 미드필더들보다 전진성이 떨어지며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 17경기에 나섰지만 교체 출전이 대부분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호이비에르는 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의향이 있다. 오는 6월 열리는 우에파 유로 2024를 앞두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싶어한다. 토트넘도 그를 놓아줄 생각이 있다. 다만 임대의 경우엔 의무적인 완전 이적 조항을 넣길 바란다. 중원 보강이 필요한 유벤투스가 관심을 가졌다. 유벤투스는 현재 폴 포그바가 도핑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다. 장기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니콜로 파지올리도 베팅 규정 위반으로 인해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나폴리 역시 호이비에르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완전 이적 조항 삽입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유벤투스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은 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시티 칼빈 필립스보다 호이비에르를 최고의 옵션으로 생각한다. 토트넘과 대화는 앞으로 며칠 안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4. 1조 4,300억 내고 데려가 오른쪽 화살표. 충격적인 이적료. 책정된 레알 MF 오른쪽 화살표 홀란드의 5배라니. 영국 데일리 스타는 29일 10억 유로의 방출 조항을 가진 축구 선수 8명을 소개했다. 1년 만에 맨체스터 시티를 떠난 선수도 있다고 한다.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 한 명인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 뛰고 있는 주드
벨링엄이 10억 유로의 이적료가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방출조항을 갖고 있는 선수는 벨링엄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10억 유로 방출조항을 가진 선수들은 의외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한다. 벨링엄은 지난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다. 초기 이적료는 8,800만 파운드인데 다른 비용을 합하면 1억 1,400만 파운드이다. 2천억 가까운 이적료가 들어갔지만 올 시즌 벨링엄의 활약을 보면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데일리 스타는 그의 맹렬한 폼을 고려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돈을 정말 아주 잘 쓴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팬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칭할 정도이다. 기사에 따르면 벨링엄의 방출 비용은 10억 유로가 넘는다. 파운드로는 8억 7만 천만이다. 벨링엄은 현재 빼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이기에 10억 유로가 놀랍지 않지만 스페인에서는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 같은 몸값이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1년 만에 쫓겨난 후 2022년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윙어 페란 토레스가 있다. 바르셀로나는 토레스 영입을 위해 5,500만 유로를 지불했다고 한다. 토레스뿐 아니라 재능 있는 팀 동료인 페드리, 가비, 로날드 아라우조 역시 10억 유로에 방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데일리 스타의 보도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 같은 조항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 현재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안수 파티인데 올해 임대로 이적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10억 유로 방출 조항을 갖고 있는 선수는 또 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도 계약서에 10억 유로의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 같은 엄청난 이적료가 책정된 선수는 없다. 다만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는 2억 1,300만 파운드, 3,500억 원으로 가장 높다고 한다. 같은 팀의 엘링 홀란드는 벨링엄보다 5분의 1 가격인 2억 유로, 약 2,880억 원이다.